제가 공부 안 하면 반드시 떨어져요. 저는 노력하고요. 머리가 좋지도 않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0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동영상에서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다 얘기를 드렸는데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너무 정서적인 얘기만 많이 했다 하셔서 제가 지금 한 50일 남은 시점에 도움될 만한 얘기로 정리를 해서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짧은 시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 천재냐, 사시도 패스할 수 있을 정도다. 대략 7월 17일 정도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접수를 했어요. 예, 그때가 한 100일 남은 시점이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졸릴 때도 있고 했는데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우리 신랑이 주변에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4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6시간, 8시간, 10시간까지 막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기본, 심화, 요약, 그리고 백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은 해커스, EBS, 랜드프로 등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교육기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혹시 선택한 교수님이 있다 하시면 끝까지 믿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1차 과목, 2차 과목에 모두 전략 과목이 필요한데요. 1차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 당신에게 맞는,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민법을 선택했는데 얼떨결에 학개론이 시험에 더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민법의 배신. 2차 시험은 반드시 중개사의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꼭 잡으셔야 되십니다. 내가 80점은 반드시 받겠다는 생각으로 툭 찔러도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량이 어마어마한 이 공법과 공시법을 그리고 모두가 포기한 이세법, 여기 이 두 과목에서 6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략 과목을 꼭 정하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리고 귀를 최대한 노출을 시켰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무조건 집중을 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간이 부족해서 1.5배속으로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2배속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X를 쳤어요.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예를 들면 학개론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 뭐 균형 가격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그런 건 틀린다 하고 갔어요. 뭐 호이트, 튀넨 이런 거 이름 제대로 안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다 틀렸어요.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예. 밖에서 지금 신랑이 맥주 마시는데 지금 맥주가 간절합니다. 저는 이렇게 꼭 필수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을 노트를 좀 적어놨어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필수 암기 사항은 노트를 적어 나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이나 심화할 때부터 내 필수 암기 사항들은 좀 적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쓸데없는 암기법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장 들어가시면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단기 준비생이다 하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불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서 읽을 시간 없습니다. 기본서 버리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필수 암기 사항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 나가서 나중에 이거 시험장에도 끝까지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풀 시간도 없으시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시간 재서 풀다가 좌절했어요.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답을 체크를 하고요. 그 문제를 그냥 해석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하실 부분 암기하시고요.
좌절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 3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의고사도 시간 정해서 풀고 하시면 되시는데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시간 안배 잘 하시면 좋은데 뒤에 2차 시험은 시간이 많이 안 부족해요. 막 엎드려 주무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1차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1차를 민법을 먼저 풀지 학개론을 먼저 풀지 스타일에 맞게 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긴장을 안 타시는데 저는 좀 비교적 쉬운 학개론 단답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학개론을 좀 빨리 풀고 민법을 가자 했는데 학개론을 좀 시간을 40분 만에는 푸셔야지 되실 것 같아요. 60분 남으신 그 시간 동안 민법을 천천히 좀 읽어가면서 하시면 50일 남은 시점이잖아요. 10월 달에 제가 했던 진도표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일쯤 남으셨다 하면 내가 하루에 할 분량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뭐 반나절을 못했다 하시면 반드시 시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말에는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애를 좀 맡기고 아이 잘 재우고 밤에도 3시까지 4시까지 미쳤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겁니다. 제가 공부 안 하면 반드시 떨어져요. 저는 노력하고요. 머리가 좋지도 않거든요. 한 번 본 거 기억 못해요. 아까 얘기 드렸죠. 기본, 심화, 요약, 백선 이렇게 4가지를 한 과목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갔어요. 그 잔상들이 남아서 제가 시험 문제를 찍을 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단기간에 공부한 사람들의 학습 모습들을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남겨드렸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어떤 반은 3분의 2가 없고요. 어떤 반 절반이 없어요. 듬성듬성 비어 있거든요. 응시 대비 합격률도 높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시험임은 또 분명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멘탈을 잘 가져가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단지 민법에서 좀 떨긴 했지만 저도 나름 3개월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준비한 분들에게는 합격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관련해서 원하는 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없나 또 걱정이 되네요.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좀 남겨놨거든요. 아래 하단에 블로그 참고해서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시험을 치고 나오시면요. 5시쯤에는 이 큐넷에 가다반이 올라와요. 그 가다반에 맞추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시험장에 나오면 머리가 완전 백지장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의 민법입니다. 민법이 정말 시간이 처음에 다 맞췄잖아요. 41번부터 46번까지 다 맞죠. 47번부터 우수수수 다 떨어졌어요. 이 검은 펜들은 찍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펜을 바꾸고 찍기 시작했어요. 쉬운 문제도 있어요. 69번 정말 쉽죠. 이것도 2번 풀었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푸니까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이 법령 및 중개 실무 이 부분은 꼭 잡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꼭꼭꼭 제대로 암기를 완벽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80점을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제가 공법은 좀 좋아했던 과목인데요. 공법이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다행히.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예를 들면 이런 47번 문제예요. 이게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다가 다시 3번으로 고쳤네요. 공시법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공시법에 지적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있죠. 8번 같은 문제 이런 거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세법은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나름 세법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틀렸어요. 뒤에 보시면 쭉쭉쭉 다 틀린 게 막 보이실 겁니다. 아슬아슬한 성적으로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아슬아슬한 성적으로 누군가는 떨어지잖아요. 꼭 그 아슬아슬한 선 위에 합격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